자, 이번 시간은 등기 실행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등기 기록 내용을 보셨는데, 일단 등기부의 모양을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에 있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기되게 될 테고, 갑구라고 하는 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을구라고 하는 데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의 등기 기록도 구조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챕터에서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집합 건물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 얘기에는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대지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성립하는 과정. 자, 이게 민법 얘기를 가야 되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는 시점 자체가 등기할 때는 아니고요. 바로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 역시 등기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대지 사용권 얘기에서는 자, 공간정보법 얘기랑 같이 하나 기억을 해 주실게. 우리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공간정보법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대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데는 등록관상의 면적과 이동사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는 추가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 중에서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공유관계일 때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 포함될 사항은 소유권 지분 외에 추가적으로 표명비, 표명대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죠. 바로 전유부분의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죠. 이건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 잠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6페이지 정도의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잊어버리니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자, 여기에 등록돼야 될 사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교재 26페이지에 밑줄 그어놨어요. 면적과 이동사유. 요게 출제 포인트. 그 외 욕심부리면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바로 공유지 연명부, 토지대장, 임야 등에 등록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에서는 소유권 지분이라는 게 있었고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권 지분 외에 바로 표명비에서 건물의 표시에 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명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에서 표명대 또는 표명비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외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27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리는 게 대장의 등록상 비교 항목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간 김에 같이 묶어서 한번 보고 와야 되죠. 29페이지 등을 가서 보게 되면은 도면의 등록상이라고 해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도, 이게 이제 도면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일단 외울 게 제축 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제명과 축척과 색인도, 치치치, 경계 이런 것들이 바로 대자 이 도면 등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제축 색치경. 그리고 이제 살을 붙여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해서 공유지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축 색채경 외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사항이 거리,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줄 것, 그리고 제명 끝에다가는 좌표라고 적어줄 것, 그리고 제일 하단부 도각선 오른쪽 아래 하단부에는 뭐를 바로 지금 이제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줄 것에서 다시 도면의 등록상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 바로 자 지적 도면에는 거리라든가 좌표,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등을 적어준다. 31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좌호호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호호호 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뭐 때문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대지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인가요? 10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토지 등기 기록이나 건물 등기 기록은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한동 건물의 표제부라고 하는 것 외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 이렇게 4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크게 3개 페이지, 그 다음에 건물의 등기 기록도 일반적으로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떼어보게 되면 총 4개 페이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에 등기부를 떼어보게 되면 한 동물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101호와 관련해서 이게 면적이 얼마라든가 라는 식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전유 부분의 을구해서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된다 해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4개 페이지다. 이게 가장 유치한 형태의 문제이고 하여튼 이런 것도 절대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테고 두 번째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하단부에는 토지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표시가 되고 두 번째 전유 부분 표제부의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종류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이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성립하게 된 원인 중에 이 토지에 관한 사용 권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때 사용 권능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이 한동 건물이 몇 번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따져묻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지에 있느냐. 그래서 그 동이 있는 지번,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구분 소유권은 분리될 수 없이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대지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는 이 행복아파트 101동이 지금 몇 번째 위치하는지 일단 지번, 토지 자체가 표시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가 지금 이제 무엇에 근거해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건물을 지어 올렸는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근거해서 구분 소유권을 갖게 됐는지 하는 대지권의 종류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는
백일동이 몇 번째에 있는지 토지를 표시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될 테고, 그래서 전유 부분 표제부의 하단부에는 어떻다? 대지권의 종류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실 거. 나머지는 무슨 소리인지 감도 못 잡아요. 해서 다시 자 어떤 아파트가 101동 101호에 대한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 일단 총 4개 페이지다. 한동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 이렇게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101동에 관한 내역을 한동물 전체 표제부를 보게 되면 101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101동이 몇 번째 있는지 토지의 지번이 표시가 된다. 이 얘기를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101호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따라서 여기에는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게 대지권이라는 것이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될 텐데, 대지권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 된다. 해서 소유권 대지권인지 지상권 대지권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 외웠다고 치고요.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다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한동물 전체의 표제부는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대지권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는 게 있냐면은 바로 이 문제의 토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등기부가 있었을 테고요. 그 위에 집합 건물이 올라간 상태라도 여전히 토지의 등기 기록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이 위에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표시해주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등기부 보고 오해합니다. 와우, 2,000평. 그런데 지목태에, 와, 괜찮은 노다지 땅이다. 라고 오해하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기 기록에는 이 위에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얻어다 기록을 해서 이 토지 등기부를 보고 그냥 덜컥 땅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중요한 키워드 가실까요?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뜻을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요? 토지의 등기 기록이다. 뜻을 기록하는 건 뭐가 된다? 토지의 등기 기록. 그러니까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과는 별개 문제로 이 구분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을 찾아서 등기관이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뜻을, 이건 이 위에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을 얻어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3개 외우시면 돼. 자, 크게 2가지 카테고리야. 첫 번째, 제일 쉬운 것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일반적인 토지 혹은 건물의 등기 기록과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 바로 하나가 지금 한동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 총 4개 페이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의 하단부에는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 지번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 전유 부분이 되면 지번 다 쓰는 거 아니잖아. 101호가 그 지번 토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중에서 일정한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이나 지상권 대지권에 근거해서 일정한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지권의 종류 등을 표시해 주게 된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나중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안 보고 토지의 등기 기록만 보고 나대진 줄 알고 땅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기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토지 등기 기록을 찾아내서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한 다음에 뭘 해라? 여기는 구분 건물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뜻을 얻어다 기록을 하도록 한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하면 이 대지의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분 건물이 성립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을 할 테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구분 건물이 성립했으면은 바로 그 대지권의 종류, 지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문장 외울 수 없어요. 그저 암기할 게 뭐라고요? 뜻을 기록하는 것은 뭐가 되고, 토지의 등기 기록이 될 테고,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중에서 한동물 전체 표제부는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대지권의 종류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요 정도예요. 요걸 디테일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요건 바로 지문 가지고 자 문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00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 용지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등기 시청할 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근데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 건물에서는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용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 개 용지에다 만들고 다만 나중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101동 101호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을 표제부, 갑구 일구 이렇게만 등기부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이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한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두게 된다라고 했죠.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4페이지인데 3페이지라고 돼 있고 그다음 3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자 뒤에 촉탁으로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틀렸어. 아주 어려웠어. 이건 뭐 말장난 하는 문제인데 대지권 등기를 한 다음에 직권으로 어떻다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에 대한 뜻을 대지권이라는 뜻을 얻었다 기록을 해야 된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걸 촉탁으로 자 촉탁이 아니지 알아서 등기관이 알아서 얻었다 직권으로 바로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토지 등기 기록에서 뜻을 기록한다. 직권 가지고 촉탁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서 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원인은 그런 거죠. 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촉탁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직권에 따라서 등기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촉탁이 아니라 직권인데 함정파 낳고 상당히 어려워서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치고 자 그건 쟁점 안 됐으니까 대신 오른쪽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102페이지 가면 관련 기출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하게 되면 답을 미리 외워야 돼. 답이 뭐지요? 예, 뜻 이렇게 가는 거죠. 뜻은 얻었다.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표시한다, 표시하지 않는다. 봐봐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갑구, 전유 부분 을구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다고.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뭐를 표시하고 토지의 종류를 지번을 표시해 줄 테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를 표시해 준다고요? 자, 대지권의 종류를 표시해 줄 것. 한편 이와는 별개 문제로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구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어떻다? 바로 이것이 대지권의 객체라는 뜻을 얻었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읽어서 푸는 게 절대 아니야.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언제 다 외우냐. 이걸 읽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은 어디다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지금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셔야 돼. 계속해서 지금 이슈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구분 건물에 서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어떻다? 그 뜻을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읽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외워서 푸는 문제야. 그래서 지금 맥락을 자꾸 보셔야 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일 앞하고요. 봐봐요. 제일 앞에 구성 얘기하고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왜? 앞에서부터 외워오거든. 그래서 제일 기본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 거니까 4페이지는 3페이지는 이걸로 갖고 쟁점을 삼아냈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뭐라고요? 뜻을 기록한다. 어디다가? 토지의 등기 기록이다.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과는 별개의 등기죠. 이미 토지에는 구분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어떻다? 그 뜻을 기록한다.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을 한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야. 이건 미리 문제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읽어봐봤자 외울 수가 없다고. 지금 딸랑 2개만 계속 최대 3개만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종류, 자 다시 4페이지다. 이게 하나 포인트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한 동물 전체의 표지부, 그 동이 있는 토지의 위치,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들어갈 테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바로 이게 소유권 대지권인지, 지상권 대지권인지, 전세권 대지권인지, 임차권 대지권인지, 대지권의 종류를 표시를 해줄 것.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직까지 다 이걸 보고 내용을 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기억하실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뜻을 기록하는 것은 어디다? 토지의 등기 기록. 다시 뜻을 기록하는 건 뭐야? 토지의 등기 기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뜻을 기록하는 건 뭐가 된다? 토지의 등기 기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 실행 관련해서 여기서만 지금 한 두 문제 나왔나요? 그리고 계속 지문 보시게 되면은 맥락을 파악해야 돼. 제일 선두주자, 제일 앞에 있는 거. 총설에서 아마 쟁점 삼고요. 이걸 다 외웠다고 쳤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뜻을 기록하는 것. 뜻을 기록하는 건 뭐가 된다? 뜻을 기록하는 것은 토지의 등기 기록이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요렇게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삼을 것이 등기 완료 통지가 될 텐데. 자, 요거는요. 자, 등기 필정보 아까 우리 신청 정보할 때 논의했던 개념 중에 등기 필정보라는 게 있었죠? 다시 교재 몇 페이지? 102페이지. 등기 필정보 나와 있잖아요. 앞을 보시라고 뭐 책을 봐봤자 뭘 안다고 그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울 거 아니고 딱 하나씩만 외워서 휴업을 치는 거야. 자, 등기필 정보는 언제 써먹었냐면은 매도인이 등기 신청을 할 때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걸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포함을 시킬 것.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할 때 그 매도인 가니까 그때 등기필 정보를 다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면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됨에 따라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에게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어떻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팔아먹을 때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구조 잡으셔야 돼. 우리가 순서를 좀 거꾸로 배운 꼴이죠. 자, 어떤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확률상 뭘 가지고 있다?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등기필 정보가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랬어요. 재무서, 땅문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등기 신청 정보에다가 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을 때 뭘 받게 된다? 등기필 정보를 받게 된다 해서 등기관은 등기가 실행됐을 때 등기 권리자, 앞으로 새로운 권리관은 등기가 됐을 때 등기 권리자한테 뭘 한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더럽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이게 우리 건축법 할 때 공부했던 패턴이랑 똑같잖아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가짜 노제, 가짜 다락을 제외하고 무조건 다 얻었다. 시험문에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 그걸 다 못 외우니까. 그럼 여기 똑같은 구조야. 원칙적으로 기본 틀은 알아야 돼.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가 새롭게 실행되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권리증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정한 경우가 뭔데? 다. 그래서 시험 질문 구작할 때 점점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다 오른표.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이건 쫓아가시면 안 돼. 이걸 내용을 쫓아갔다가는 죽어요. 힘들어 죽어.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교재 102페이지. 자, 교재 10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등기필 정보의 통지 등기해서 1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죠? 원칙적으로 썼잖아. 이건 안 중요해. 근데 2번 지문 보니까 통지하지 않는다. 3번 지문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지문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번 통지하지 않는다. 나와있죠? 다 오른편이죠? 다 오른편이잖아요. 통째로 외우시면 된다고.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떤 경우? 다. 내용을 보지 말라고요. 등기 필 정보라는 게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뭐라고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다. 그러니까 못 외운다니까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걸 열심히 해보겠다. 가당타는 짓거리야. 특히 시험장에서가 중요하다고. 딱 봤을 때, 통제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야 될 정도가 돼야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나중에 보고 나서, 듣고 나서, 그러니까 통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서는 시험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수를 몰라요. 이것도 못 외우면서 그 내용을 막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알고, 책을 보면 알고, 시험장에서 전혀 써먹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 신청 정보할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등기에 대한 공동 신청에 있어서 어떻다? 등기 필 정보 제출해야 된다. 논의 핵심 이슈는 매도인이 등기 신청을 한다, 직접 한다 라고 했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된다. 한편 매도인이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등기가 실행되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실행되고 그리고 등기소에서 그 사람한테 뭘 알려준다?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해 주게 된다. 그런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일 힘들어. 왜? 차라리 내용을 보는 게 더 쉬워요. 왜? 이해가 되거든. 국가지자체가 등기청을 했다. 그럼 얘한테 등기 권리증을 수백 개를 보내서 뭐 하냐고. 국가에서 그걸 싸들고 있을 것도 아니고 공간만 차지하지. 이런 논리 구조로 하나나. 그리고 등기 필 정보를 안 받겠다고 지랄을 해, 누가. 나 됐다고 그냥. 왜? 그냥 기분이 그렇다고. 나 받기 싫다고. 그럼 안 됩니다. 받으셔야 돼. 이럴 필요는 없잖아.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걸 읽지 말고 외울 게 뭐라고요?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오겠다. 제일 더러운 문제. 이런 문제 등기부는 안 나오겠지만 다음 중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음 몇 번? 5번. 다. 함장 안 판다고 잘. 이걸 개별적으로 외워서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비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근데 이제 지금 30회 때 골 때리는 게 나왔어요. 등기 필 정보가 없는 경우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내용 간단하게 지문 보면 설명드릴까요? 등기 관리자가 등기 필 정보를 분실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 돼요. 지문서, 땅문서가 수십 개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기치는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언제 써먹어요? 등기 관리자가? 언제 써먹냐고? 등기 필 정보를 받았어. 그럼 이걸 언제 써먹냐고? 팔 때. 팔아먹을 때. 등기소 기억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출석 의무. 감 잡으셨죠? 자세히 볼 것도 아니고 이 등기 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이게 써먹을 때가 언제냐. 집안에 신주단체를 모셔놓고 항상 지주다 건물주들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실제 써먹을 일은 어디 등기소에 가야 된다고. 등기소 갈 때 원래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고. 팔아먹을 때. 근데 그때는 없으면 어떻다고요? 재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고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근데 화재가 나서 손실이 됐다거나 등등등을 설명을 하면 그걸로 가름하면 되는 것이지 이 등기 필 정보를 갖고 뭐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재발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엽기적인 걸 가지고 최근에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 다음에 거의 이미 본 것처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 필 정보, 즉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하여튼 매도인이 등기소 갈 일이 있으면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게 있고, 등기 완료 통지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하지마 해서 지금 8년 동안 한 번 나왔었고 정리가 안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해서 그 정도고요. 교재 104페이지 이의신청.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된 이슈가 별게 아닌데 지금 이제 통계를 분석을 해드릴까요? 8년 동안 이의신청 관련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와우. 그다음에 최근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까지 하면 네 문제가 구성이 돼요. 더럽게 많이 나와. 지문은 되게 간단한데 진짜 내용이 많아. 해서 그래서 이건 간단한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일단은 30회 때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일단 진짜 간단해. 자, 바로 이 신청의 적격. 자, 등기 신청 등이 있게 됩니다. 등기 신청 등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뭘 한다고요?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될 테고,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등기 실행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등기 안 된다,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거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자, 이해관계인만 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이 어떤 등기를 하는데 일처리를 개판을 하는, 내가 등기부를 잘하는데 등기관이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등기를 실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 등기관 멈추시오, 나 이 있습니다, 이거 받아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만 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만 어떻다고요? 지방법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소 위의 기구가 지방법원이거든요. 지방법원의 하부 기구가 등기소거든요. 그래서 다시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불만이 있으면 어떻다? 이해관계인 지방법원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포인트. 결국 이제 이해관계인만 어떻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요거 두 번이나 답을 뽑은 것 같은데 제한이라고 해서, 자, 이해관계인 아무 때고 생각날 때마다 아무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관의 결정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는 더 이상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지. 뭐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하고요.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고 나서의 문제가 되는데, 이 신청은요, 기본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등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다? 등기관은 이해관계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다 하십시다. 지금 상속인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자, 정이라는 사람이 사망의 이름에 따라서 갑을 병 이름으로 상속 등기 신청을 하고 상속 등기가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진 게 뭐냐면, 갑이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잡혀 존속 살해한 혐의로 갑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상속인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갑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새로운 사실, 애초에 등기 신청할 때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3년 후에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신청의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신청의 의미고, 이건 등기관의 잘못이랑 관련 없잖아. 3년 된 일이고, 그래서 등기관이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근거를,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좀 이따 분석하면 거의 두 문제가 구성이 돼요. 더 이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 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뭔 소리냐면, 지금 등기를 실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이해관계인이 손을 들어서 멈추시오, 그 등기는 잘못되었어 라고 시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계속 하던 등기 사무는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어떻다?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제 지문 바로 가지고 볼게요. 너무 간단해서 문제야 해서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가서 보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옳은 편이죠? 이런 게 어렵다니까
이게 이해관계인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여기는 문제가 너무 지문이 짜부르니까 사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요.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포인트 제3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각하 결정이 뭐야? 등기 신청 자체가 부적법에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각하 결정이라 부르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다? 자, 바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오른편. 3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해서, 자, 지금 요 얘기는 우리 민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민법에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강박, 위법한 강박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해악의 고지가 그 계약 목적 달성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에도 바로 위법한 강박 행위로 봐서 바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었거든. 똑같은 맥락이야. 지금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한 경우 당연히 이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위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당한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 이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번 답이 됐네요. 5번도 답이 됐네요. 이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5번 점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자, 둘 다 틀리게 뽑았죠? 답이 연속됐던 질문. 아까 이해관계인만 이 신청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놓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답이라고 겁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6번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질문. 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7번 질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서에는 중간 얘기 빼버리고요. 서명, 기명 따른 또 하거나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어차피 길게 읽어봤자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고 앞에서 우리 등기 관련해서 다시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뭐가 되고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지문요. 이 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지방법원에서 이 신청을 하는데 이때 이 신청서라고 하는 게 몇 번에 8번 지문에 이 신청서 나와 있죠? 8번 지문에 이 신청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105페이지 자 관할 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갈 텐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신청은요 판사한테 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이를 허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합니다. 해서 판사한테 이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신청서 자체는 어디다?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관은 이 신청서에 대해서 사족을 달아.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기법 내가 해석을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 비슷하게 써서 법원한테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일단 법원 판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이거 바로 등기되면 안 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 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 등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서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법원의 판사가 결정할 때는 결정서 등본이라는 형식을 빌린다. 별로 중요치 않아. 지금 이해관계인 이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어떻다? 이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는 세 개 명제만 다 외우게 되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자, 지금 이제 105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라고 돼 있죠.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등기가 실행됐습니다. 그럼 일단 저조표에 따라서 등기 효력이 발생했을 테고 집행 부정지에 따라서 일단 등기가 실행이 되는 거야. 근데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자, 요요 바꾸라 라는 등기 기록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등기관은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다? 이 등기부의 내용을 정정 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재 105페이지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나와 있죠? 해서 보니까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 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와우 종류가 더럽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요건 이렇게 가셔야겠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내용을 보지 마시고 우선 좀 이따 문제를 가지고 바로 체크해야 될 텐데 이 지문의 맥락은 뭘 의미를 하게 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 그런 게 있었죠. 계약 해제 소급표로서 보호받는 제3자라는 개념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다? 이때는 계약 해제 소급표로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자, 가압류 집행한 자 하나만 더 공부하실 게 뭐가 있었어요? 등기를 한 자, 청권 보전에 가등기를 한 사람, 그 외 나머지 구질구질한 쟁점으로서 임차권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 그래서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게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등기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법원에 등기 기록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실행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이제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자료 105페이지 지문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진짜 어려워.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권리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야,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한테 자, 이미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뭔 소리야?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어. 그리고 나서 자, 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병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런데 자, 병한테 등기가 되고 병은 또 정한테 또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이게 이제 나머지를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양립될 수 없는 등기니까 이때는 어떻다? 설령 기록 명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다시요. 지금 이중매매를 한 사안이었다고. 이중매매를 한 사안. 갑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병과 이자 이중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얘한테 넘겨줬다고. 근데 이 사람 등기상 이해관계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시잖아요. 적극가담을 걸 수도 있잖아. 적극가담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봐봐, 이중 매매야. 그럼 먼저 등기 받은 놈이 어떻다?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등기 받은 놈 제2배순이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렇다고.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이건 본안수송까지 적극가담까지 안 간, 민법 103조 위반까지는 안 간 상태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해서 자, 갑이 병한테 등기 이전을 하니까 얘가 뭘 걸어? 지금 나한테 등기가 넘어야 되는 사안인데 잘못 등기가 넘어갔다. 등등등 시비를 걸어. 자, 그런데 법원에서 나중에 자, 법원의 판사가 103조 이런 얘기는 아니고 등기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게 그래 좀 문제가 있다. 적극 가담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얘한테 등기를 넘겨줘라는 등기 기록 명령을 내린다고. 다시 얘한테 등기를 넘기니까 얘가 뭘 해? 이 신청을 등기관한테 했겠죠? 근데 법원에서 누구한테 야, 을한테 등기 넘겨라 라는 식으로 기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 등기를 지우고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방식으로 취하면 돼. 그런데 그 사이에 얘가 자, 정한테까지 등기가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다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록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두 번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으나 그 사이에 이미 거기가 이미 존재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나와 있죠? 다시 밑줄 긋지 말고 이건 상식의 문제로 가야 된다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한테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등기관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야, 얘 명의로 지상권 등기를 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사이 딴 놈이 거기다 또 지상권 등기를 해버렸다고. 그 사이에. 그러면 여기 법원의 기록 명령을 따르게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권리자가 또 피해를 받게 되잖아. 이 1번, 2번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딴 놈이 이미 넘어가 버리는 거야. 또 지상권 설정 등기 관련 이의신청이 됐는데 하라고 했는데 또 제3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그 사이 해버렸다고. 그러면 어떻다? 이들은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맥락이 지금 뭔 얘기냐면 중복되는 새로운 권리자가 제3자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법원의 기록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동일한 부분을 대상으로 법원의 명령을 관철시키면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해버린 경우. 자, 말소 등기는 무효인 등기거든요. 무효인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을 할 때 나중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말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해버렸다. 그러면 뭐라고요? 또 제3자의 승낙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의 기록 명령에 따라 바로 말소 등기를 할 수는 없다. 4번, 등기관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뭐야? 자, 서류 미비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류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얘가 협조를 안 해. 지가 싫대. 그럼 어떻게 해? 많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주전 이슈는 세 가지야. 중복되는 권리. 아까 말소 등기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106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따른 관할 법원이 한 기록 명령에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충 보시는 거예요. 1번 보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우리 저거랑 같은 맥락이다. 우리 가등기, 본등기 이런 거 할 때랑 같은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 얘기라고. 자,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나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냐고? 아, 양립할 수 있지. 우리 저거 있었잖아요.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 등기권,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근데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늘 직권 말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을과 관련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나 봐. 근데 이전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 근데 등기관이 무슨 이유에서는 이전 등기를 안 받아준 거야. 각하 결정을 한 거야. 그럼 열받아갖고 이의 신청을 했겠지. 그럼 법원의 등기관이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야,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라고 판시를 했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 갑이 여기다 병명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다. 그럼 병 저당권 갖고 을은 소유권 가질 수가 있냐 이런 얘기라고. 있냐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을은 병 부분에 대해서 뭘 하면 돼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푸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기록 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한다면 기록 명령이 있어도 어떻다?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주제, 아주 어려웠던 주제, 답은 1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내용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가등기, 본등기에서 양립할 수 있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찍어서 맞추는 거죠. 마지막 주제가요, 등기부의 보존 열람에 관한 주제 설명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가 등기부라고 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어디에서? 공동저당. 자, 관할이 동일하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공동저당, 그리고 관할이 동일하다 전제했을 때,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의 신청 정보로 어떻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신청 얘기 설명드렸었고요. 일괄 신청하면서 같이 논의했던 게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또 살펴봤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담보목록.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아까 저당권에 관한 등기 120, 자 9페이지, 130페이지 가서 130페이지, 교재 130페이지, 131페이지구나. 거기 공동저당, 또 오늘 하나 외우자고. 등기관은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뭐로 본다? 등기 기록으로 보게 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해서 이제 용어를 봐야 되는데,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서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등기 신청인이 신청 정보, 그리고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제출했었지요. 해서 지금 이제 등기부와 그다음에 부속 서류 관계 등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자료는 이제 좀 이따 내용 보시겠고, 이제 보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 해서 자, 지금 공동담보 목록 등기관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한다. 그리고 등기 기록이 일부러 본다 해서, 자 볼까요? 등기부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나와도 답이 되지 않아요. 예, 부속 서류가 어렵죠. 왜? 자, 좀 중요도 떨어지지. 시험용으로 오히려 포인트. 자, 부속 서류는 어떻다?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신청정보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뭐 쭉 있었잖아요.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뭐 신청서의 처리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어떻다? 보존해야 된다. 선부정보 이런 것들도 5년 동안은 보존을 해야 된다. 자, 반출 볼까요? 등기부는 끄트머리만 본데 밖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등기부는 어떻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에 비해서 부속 서류는 어떻다? 옮길 수 있다. 그냥 대충 가시는 거야. 문장 못 외우니까 부속 서류는 어떻다? 옮길 수 있다. 이따구로 무식하게 공부를 했으면 시험 볼 때도 뒤만 싹싹싹 보셔야 돼. 절대 앞에 내용을 다 보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열람. 등기부는 누구든지 어떻다?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그 700원이고 900원 내게 되면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지금 자, 부속 서류는 이해 관계인만 어떻다?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등기부를 보면 영구 보존하고요. 등기소 밖으로 빼돌릴 수 없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등기부를 볼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부속 서류라고 하는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보존은 5년 동안, 더 이상 보존하면 등기소 미어 터집니다. 그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속 서류는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영장, 촉탁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부속 서류는 열람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이에 관계인만 어떻다?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이걸 여러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답을 간단하게 부속 서류 5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등기소 밖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관계인만 어떻다?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야 되고요. 등기소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누구든지 어떻다?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요렇게 가셔야 돼. 문장이 아니라 텍스트 단어 단위로 끊어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가서 보면은 등기부 부본 자료는 핵심 지문입니다. 첫 번째 박스.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복사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피해 놓은 거가 서버에다가 카피를 해 놓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 두 번째요. 제공된 신청 정보는 연구 보존. 틀렸죠? 자, 부속 서류,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부속 서류고 5년 동안만 보존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틀렸죠? 자, 신청서는 어떻다?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등기부는 어떻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제발 부탁하는데 지문 좀 또박또박 보지 마시라고. 이게 두 번 나눠서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쫙 주어서 딱 끊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함정 파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파는 건 별개 문제인데, 그 나중에 판다 한들 그걸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함정 파면 거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겠고, 108페이지 가서요. 자,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해서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하는데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해서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를 B에 붙인대요. 그럼 A 토지는 어떻다? 버리는 거죠. 이걸 폐쇄 등기한다. 영구사 보관하긴 해야 됩니다. 2번, 폐쇄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 관계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어떻다? 열람할 수 있다.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자, 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자, 아까 저런 거 있었잖아요. 자, 뭐 위임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땅이 됐든 뭐 서울에 있는 땅이든 충남에 있는 땅이든 간에 지금 이제 등기 부서 열람은 아무 데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꼭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별 필요 없는 지문.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이제 지금 등기의 실행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촉탁에 따른 등기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